시간을 좀 드리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오늘 발표의 목적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식을 공유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구미의 산업단지를 다시 한번 세계적인 산업단지로 만들기 위한 초석을 만들 것인가. 그래서 오늘 사실은 포럼이 처음 이제 포럼을 만들기 위한 워크숍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 먼저 시장님 한번 쭉 한번 보셨는데 간단하게 한번 말씀 듣고 우리 전문가들의 좀 토론에 좀 들어가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1년 3개월 동안 우리 구미를 도시를 새롭게 만들고 공간을 새롭게 만들려는 그런 그 시도가 이제 계속되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 도시재생위원회, 또 국방, 산업위원회 이런 석방을 가지고 다양한 진단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그 도시재생, 산업단지 도시재생을 위한 첫 번째 포럼 관점에서는 의미가 많습니다만, 저로서는 이제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만 또 자꾸 듣는 이런 데는 정말 아쉽고, 우리 구미가 그동안 축적한 역량이 그만큼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론만 계속 이야기하고 한 번도 한 발짝은 나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 구미가 저로서는 가장 답답합니다. 어떤 발표든지 이제 적어도 이제 한번 출발점에서 한번 더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계리 쪽에서 제시한 신전화 산업, 전자산 육성 전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계속 앞에서 뭡니까 현재는 이렇다, 이 진단을 제가 한 10번은 들은 것 같습니다. 이것만 자꾸 듣고 있는 제 기분이 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밖으로 어떤 목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하기보다는 좀 더 설명을 있게 좀 해주셔야 그걸 갖고 이제 논의를 가능한데, 이렇게 사실 논의할 수가 없는, 어떻게 이걸 토론하겠어요? 정말 좀 저를 답답합니다, 솔직히. 첫 번째라는 것으로서 제가 위안을 삼겠습니다만, 다음 발표는 좀 더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전자 산업만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방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업단지 활성화 사례를 하려면 활성화 사례를 하든지, 진단, 이 진단은 딴 데서도 받는 진단이에요. 내가 트렌드 이것도 반등 이야기. 이런 거 이것저것 짜집기 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 저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지금 시장님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원래 발표 시간을 10분만 드리다 보니까 충분하게 지금 논의가 안 돼서 아마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 같은데, 기본적인 목적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산업단지 구조구도화, 그리고 스마트 산단, 국토부의 이제 도시재생사업, 이 세 개가 이미 이제 사실은 이제 선정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사실 오늘 포럼이 만들기 위한 어떤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초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이제 내년도에 있는데, 서울도 이미 그 막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했지만 한 차례 사실은 좀 고배를 마셨고요. 부산 역시도 한 차례 고배를 마셨습니다. 특히 국토부에서 하는 그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성공 가능성이 없으면 그 유형 자체에 단 한 지자체도 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도전을 내년에 저희가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명확한 컨셉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한 지역 오피니언 리더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각 산업의 주체분들이 함께 노력을 해 주셔야지만 그 사업에서 좀 성공적으로 저희가 공모해서 따낼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선 초점을 조금 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좀 맞춰도 되겠습니까? 네. 예. 내년도 공모 환경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또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동안 우리 뉴딜 사업 심사위원을 계속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특히 경지기반형 또는 중심시가형의 심사위원을 계속 해주시고 또 산업단지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실은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구미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조금 늦으셨지만 먼저 홍진기 박사님께서 우리 구미시가 내년에 뉴딜 사업에 좀 선정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지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 늦은 게 아니고 5분 일찍 왔는데 죄송합니다. 저기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은 아시다시피 이제 그 다른 여타 재생 사업과는 달리 이 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확신을 주지 못하면 선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을 지금 구미국가 3단 1단지 내에서 시행을 하는 예정인데 그러면 그 컨텐츠를 뭘로 가져갈 건가? 그 부분에서 아마 선정의 당락이 좌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도시재생 사업은 어쨌든 지금 구미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어쨌든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그러면 이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이 그릇에 그러니까 구미시가 혹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뭘 담아낼 건가? 그 핵심 콘텐츠를 지금 끄집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분석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한 발짝 나간 대안을 저 나름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논문에 의하면 기업 집중도와 연구개발 투자 간의 관계를 분석한 논문인데 저는 이제 기업 집중도가 약하다가 일정 수준까지 올라가는 단계에서는 그 기업이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특정 대기업에 종속이 되면서 기업 집중도가 굉장히 심화되면 그 다음에 연구개발을 합니다. 결국 구미 지역의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처음에는 대기업에 납품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열심히 하다가 이제 대기업에 확실하게 신뢰를 받고 그래서 이제 확보되는 순간 R&D 안 하고 말 그대로 연구개발 투자 안 해서 이 결과가 빚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이 단지가 50년 되다 보니까 성장 성숙 산업 중심으로 업종이 형성되어 있고 여전히 제가 외부에서 뉴스를 보게 되면은 대기업 유치하려고 그렇게 노력들을 하십니다. 이게 전형적인 외생적 발전 전략이거든요. 대기업들은 자기들 글로벌 경영 전략에 따라서 언제든지 생산 기지를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런 대기업 유치 전략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 수많은 중간 지원 조직들, 다시 말하면 그동안 경북도와 구미시가 노력해서 끌어당긴 이 수많은 구미전자정보기술을 포함해서 지원 조직들이 있는데 고모공대도 정말 좋은 대학들도 있는데 왜 구미 내에서는 정말 핵심적인 기업이 탄생하지 않는가? 다시 말하면 구미 국가산업단지라는 좋은 생산 지원 기반과 좋은 기술개발 지원기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미를 대표하는 강소기업이 왜 5개밖에 안 되냐?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 조그마한 마산 자유무역 지역의 강소기업이 10개입니다. 그동안 구미가 뭐였냐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업의 포커스는 개인적으로는 제주창업 활성화, 두 번째 중소기업 중심의 공동 비즈니스 모델 발굴,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한번 만들어보자.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성장 성숙 산업 중심의 분양 위주의 산업단지 공급 방식에서 과연 제주 창업기업들이 들어오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재생사업을 통해서 그런 제주 창업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공동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자 하는 협업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공공부문에서 제공해 준다면 저는 이 사업이 독특한 말 그대로 구미 국가산단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도시재생이라는 인프라 재생사업과 연결되면서 성과를 좀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뭐 합쳐봤자 500억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사업을 뭘 하겠냐고 하시겠지만은 저는 이게 어찌 보면은 백투 베이스 기본으로 돌아가가지고 구미가 진정으로 앞으로 50년을 준비하는 저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복잡하게 여러 가지 얘기 안 하고요. 제조창업 활성화, 그 다음에 지금 입주기업들 대기업 종속빙 거래관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아웃소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독자적인 구조, 비즈니스 모델 발굴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구미 산단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말씀드렸지만 히틀링게라는 독일 남부 도시 보면은 의료기기 만드는 업체들, 그 조그만 업체들이 그렇게 모여 있습니다. 근데 브랜드네임 히틀링겐이라는 도시 이름으로 대형 병원과 바로 납품 계약을 합니다. 하나하나의 작은 기업들은 협상력이 없거든요. 그렇지만은 히틀링겐 전체에 소위 말하는 수수용 의료기기도 만들고 신도 만들고 이런 전자의료기기도 만드는 업체들이 공동 브랜드를 해서 대형 병원과 바로 마케팅 파워를 갖고 마케팅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는 국립국가 산업단지가 앞으로 가야 할 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작은 사업들, 어찌보면 500억밖에 안 되고 그 대상 면적도 작지만은 저는 이런 컨텐츠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 사업으로서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분들 시간이 짧아가지고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완전히 핵심적인 말씀만 주셨는데요. 저 역시도 이제 공감하는 바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에서 저 역시도 심사위원을 한 2년 정도 하면서 어느 지역에 들여야 될 것인가, 정말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됐고, 역시 지금 3년째 이상 계속 심사위원을 하시면서 정말 구미라는 그런 이제 대상 지역을 봤을 때 심사위원들이 생각했을 때 뭘 하면 이게 이제 선정될 수 있는지를 두 가지 정도로 제시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더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이제 창조 경제혁신센터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제조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시고, 사실은 이제 NPT는 이제 서울에 있는 민간 기업이죠. 민간 기업에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만, 창조 경제혁신센터도 역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500억이 굉장히 적은 돈이기 때문에 개중에 우리 프로그램으로 또 쓸 수 있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 10%에서 많아봐야 20% 이상 못 넘게 합니다. 이유는 국토부 사업이기 때문에 뭐든지 건물로서 또 물리적 실체로서 나오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런 정도의 컨셉으로 한다 그러면 이런 제조 창업 활성화, 중소기업을 강소기업화 한다거나 대기업에서 좀 더 벗어나서 B2C의 개념을 우리가 마련하기 위한 그런 전략들이 좀 있을지 조금 더 아이디어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좀 전에 우리 백유신 홍 박사님 말씀하신 거에 100% 동감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 센터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구미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다 아시겠지만 자기 브랜드가 없고 대기업 종속이 돼 있다가 이제 다 빠져나가니까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 하드웨어 스타트업들을 많이 발굴하고 육성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실력은 막강합니다. 막강하기 때문에 그 중소기업들하고 매칭을 해줘갖고 그 스타트업들의 새로운 아이템을 중소기업이 생산을 해서 두 부류가 같이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사업을 해서 우리가 구미 경제를 다시 부흥시켜 나가는 게 구미가 살 길이 아닌가 보고,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 시봉으로 도에서 한 8억을 받아갖고 50개 기업을, 50개 스타트업하고 50개 중소기업을 매칭을 해서 시제품을 만들고 나중에 양산까지 갈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도 지금 도에서, 경북도에서 10억을 배정을 했습니다. 해갖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사업 자체는 큰 돈이 들진 않습니다. 들진 않는데, 저희가 사실 좀 아쉽게 그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사업에 참여를 했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스타트업 파크에 저희가 그런 지금 스타트업들과 중소기업이 같이 어떤 개발 활동도 하고 제조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꾸미고 또 정주 여건도 마련을 하려고 했었는데 떨어졌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 도시재생 공간에다가 그런 어떤 두 개를 아우를 수 있고 이제 양산까지 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그
뭐 인프라를 저희가 이제 콘텐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를 해주시면 충분히 뭐 크지 않은 돈 갖고 이제 종이 경제를 조금 더 나아갈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제가 사실은 목적 한반에 이런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참여. 여기에서 네가 잘했다, 네가 잘못했다 이걸 전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업에 내가 참여해서 뭔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 말씀을 저희는 사실은 학수고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측면에서 제가 좀 이미 이제 답변을 좀 주셨기 때문에 실제 그 중소기업에서 많은 회원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구미 상공회의소에서는 지금 앞에 주셨던 저런 의견들에 관해서 어떤 정도의 그 기업들이 좀 참여를 하고 실제 적은 예산이지만 이걸 강소기업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을지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의견을 좀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구미 상공회의소의 박정구 사무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입니다. 시장님께서 오늘 좀 답답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며칠 전에도 저희들 심포지움 할 때도 이제 인사를 하시면서 저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그 시장님의 그런 답답한 마음을 제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이제, 이게 구미공단이 이때까지 어떻게 사업을 50년 동안 해왔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대기업 의존형 그런 사업 구조로 가가지고, 그냥 금년까지 만들어주면서 여덟 찍어줘. 해가 이렇게 오다 걱정 없이 사업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이 대기업이 떠나고 하니까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래서 옛날에는 구미공단이 처음에 조성될 때만 해도 기업이 있으면 전국 각지에서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젊고 이런 유능한 젊은이 연재가 있는 곳으로 기업이 가는 겁니다. 안 옵니다. 여기 공장을 아무리 지어봐야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수도권이나 이런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이런 데로 관락하지. 그래서 구미가 해야 될 일은 공장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시의원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공단에 공장을 지어야 되지 왜 다른 짓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제가 답답함을 느꼈는데, 옛날 10년, 20년 전의 사고방식을 아직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런 인식을 바꾸는 게 상당히 힘들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여기서 조금 궁금한 부분을 조금 드리고 가요. 그래서 제가 공장을 짓지 않고 만약에 다른 시설을 짓게 되면 소위 말해서 수도권을 가던 그런 인재들이 이쪽에 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걸 하자는 게 아니고, 이제 어차피 1단지가 지금 굉장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빈 공장도 많고, 그게 다 공장을 아무리 유치하려고 해봐야 공장이 안 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해서 젊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예를 들자면은, 빈 공장, 요새 TV, 언론에 보면은, 부산 같은 데도 빈 공장을 활용을 해서 커피숍이라든지 그런 문화시설, 예술공간, 이런 전시관, 이런 건 복합 문화시설을 만들어서, 이제 그런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걸 제가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구미도 예를 들자면 50년 동안 해왔던 그런 제조 과정, 금성사나 대우전자 이런 텔레비, 흑백 텔레비부터 시작해 현재 OLED 텔레비까지의 그런 변천사, 그다음 코롱에 이제 원사공장부터 시작해